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정말 많은 이벤트가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실적 발표도 너무 중요하고 FOMC도 너무 중요하고 미중 무역 협상도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주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의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시작이 됐는데 이분과 함께 이번 주 시작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는 뭐 다 중요하기 때문에 뭐부터 일단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지. 예, 일단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예, 가장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곳이 어딘가?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차적으로 뭐 예측이 가능한, 비교적 가능한 부분들은 뭐 실적과 그 연준의 일단 금리 인하 뭐 이 정도까지는 빅테크하고 뭐 요건 사실상 거의 나와 있는 거니까 대충 예측이 되는데 다만 이제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얼마 더 할지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여부 그것이 일종의 이제 약간 그 볼러터리티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러겠네요. 그게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와일드 카드는 결국은 미중 협상이겠죠. 그거는 사실 그 뚜껑 열어봐야 이거 지금까지는 또 잘 되는 것 같은데 불과 우리가 지금 10월 초 불과 2, 3주 전으로 돌아가 보면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와일드 카드는 또 이게 누군가가 박차고 나오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뭐 대충 그림은 다 나와 있는데 그걸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도. 그런데 어쨌거나 혹시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굳이 나중에 와일드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또는 기대 뭐 이제 이런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FOMC를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에 뭐 75bp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지금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남은 이 FOMC가 사실 10월 이번 10월 FOMC랑 12월 FOMC 두 번 남았잖아요. 이 두 번에 대해서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움직임이 좀 있긴 한데 맞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 10월 FOMC에서 뭐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고 가정하고 만약에 12월에 대해서 야 우리가 좀 뭐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를 보고 있지만 애매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더 뭐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번에 정부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를 제대로 못 봤다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변수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12월 변수가 있을까요? 그게 결국 주식 투자자와 채권 투자자의 반응이 조금 다르다는 게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 날 CPI가 발표됐을 때 주식 시장을 환호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채권 시장은 시큰둥했어요. 맞아요. 그대로였어요. 정반대의.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를 보고 주식시장은 예측치보다 낮았네. 그리고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채권 시장에서는 보니까 이거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 높은데? 뭐 사실은 이게 앞으로 좀 더 걱정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금리가 소폭 올랐고 오늘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금리가 계속 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실제로 연준의 그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 주식 투자자들은 말씀 주셨던 금리 인하를 거의 100%를 받아들이고 있고 채권 투자자들은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그 소위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채권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예를 들면 뭐 물가나 물가에 대해서 보통 이제 장기물들이 많이 반영을 하니까 지금 물가 이제 관세에 따른 우려를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계속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CPI가 헤드라인이 사실은 생각보다 높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전월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전년 동월비로는 3%로 그러니까 이전 3.1에서 3%로 떨어져서 좋다. 하지만 전월 대비해서 올라가. 전월 대비로는 3개월 연속 올라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이걸 지금 외삽을 해보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양새. 그다음에 최근에 데이터들이 지금 그 소위 이제 연준에서 소위 그 모집하는 그러니까 지역 연은의 PMI에서 지불 가격들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시차를 두고 다 소비자에게 전가될 거라는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또 사실은 우리가 2주 전인가요 봤던 그 미시간 대학교의 그 소비자
기대물가. 네네네. 뭐 장기물이 원래 3.7이었는데 이번에 어젠가 그 소위 업데이트된 리바이즈된 거 보니까 3.9로 또 올라갔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전반적으로는 지금 물가 관리가 기대물가 관리가 썩 연준이 원하는 만큼 잘 되고 있는 건 같지는 않다. 원래는 기대치를 관리하는 게 연준이 가장 목표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낮춰놔야만 예. 사실은 그러니까 미리 뭘 다 서거나 예. 쟁여놓거나 예. 또 내지는 월급 올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덜해질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결국은 기대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연준의 가장 큰 목표인데 적어도 지금 미시간 대학교에서의 그 수치들을 보면은 만만치 않다. 예. 그리고 실제 데이터들도 계속 좀 꾸물꾸물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연준 입장에서 이제 고용 약한 것 때문에 상당히 중립 스탠스로 와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내년까지 아주 공격적으로 사실은 공격적으로 원하는 거잖아요. 예. 올해 남은 경우 저번 거 포함해서 3번, 내년도 한 3번 해갖고 6번 쫙 또는 또 좀 심하면 한 8번 이렇게 해갖고 쭉 낮춰라.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 기울기 자체가 그냥 쭉 내려가게끔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기대인데 실제로는 거기에 대해서 9월달 수치를 채권 시장에서는 보고는 약간은 관망으로 돌아섰고 또 연준이 그걸 어떻게 읽어내느냐 결국은 또 사실은 그 파월의 입 기자 간담회에서 뭐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사실은 당일날 어떨 때는 올랐지만 어떨 때는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뭐랄까 좀 좋게 표현하면 흥미진진하고 좀 걱정스럽게 얘기하면 불안불안하고 이제 그런 FMC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마음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반이 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페드워치 툴이나 여러 이제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공격적인 금리인 한데 채권 시장은 전혀 요동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 관세라는 것도 분명 기업이 품고 있는데 요 폭탄을 언제 넘겨주느냐 시장에서 전혀 이제 알 수가 없으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아직은 여전히 불안한 요인이 좀 있다 이렇게 또 이게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로 우리가 좀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번 주 사실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월가에서는 많은 전망이 그러니까 뭐 아주 긍정적인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의 그 이익 추정치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셨을 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러한 어떤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뭐 지속적으로 또는 이번 3분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내년까지도 계속 우상향하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애널리스트들은 매우 낙관적이 돼 있다. 매우 낙관적이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장표를 그걸 가지고 온 건데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게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 세일즈 그로스가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매출, 그러니까 탑라인 그로스가 공격적이기보다는 마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실제로 이제 EPS가 증가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결국은 마진 확대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데 지금 최근에 가장 업데이트된 그 올해, 내년, 내후년 제가 추정책으로 써놓은데 거기에 이제 짙은 그 파란색 막대기를 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계단식으로 터벅터벅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저 속도만큼 결국은 이익이 늘어나서 EPS는 저보다 더 빨리 늘 거지 않습니까? 자산 소각이 있을 테니까. 결국은 시장의 예측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뭐랄까 밝고 장밋빛이고 즐겁고 환호하고 있는 건데 근데 다만 이제 그걸 길게 지금 해놨잖아요. 이제 역시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상당히 좀 뭐랄까 노련하고 어찌 보면은 상당히 뭐랄까요 뒤끝 있는 데인데 보시면은 근데 야 그거 되겠어? 만만해?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2005년도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 차트는 거의 지난 20년 차트 플러스 향후 예측치 2년 더 붙인 그러니까 3년치 붙여놓은 거죠. 근데 보시면 2005년도부터 코로나 전까지는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제가 일부러 점선을 그어놨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 일정하네요. 일정한 수준이 유지가 됐어요. 다만 순이익은 그 외생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 이자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실은 그 아래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가 한번 살짝 레벨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21, 2, 3, 4입니다.
그때는 이제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부채를 예. 찍어갖고 그 돈을 쏟아봤잖아요. 결국은 정부 적자는 민간 흑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민간의 돈이 돌아가면서 마진이 좋아진 거죠. 그 레벨이 두 번째로 지금 올라간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내년, 내후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이건 역대급이거든요. 이거를 사실은 한 50년 뒤로 땡겨놔도 지금 사실은 지난 10년, 15년 이 높이에 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정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예. 이제 이거를 넘어서는 것이 앞으로 2, 3년간 나타날 거다라는 시장의 예측이거든요. 예측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드디어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때려붓는 AI에서 그렇죠. 효율성이 나타나갖고 아, 그래서 드디어 이런 레벨업이 될 수 마진율이 있겠다. 높아지고. 예. 네. 왜냐하면 같은 값이면 엄청나게 생산성이 좋아질 예, 거니까. 예. 이제 그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첫 번째. 아니면 지금 주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멀티플 얘기도 하셨지만 예, 예. 밸류에이션 부담 있을 때 제일 좋은 거 애널리스트들이 저도 바타마 애널리스트 했지만 제일 쉬운 거는 어닝스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아,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의 어떤 전망치를. 올해는 당장 바로 앞에 거는 틀리기 쉬우니까 비슷하게 맞춰주지만 예. 내년, 내후년 그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막 올리거든요, 보통. 각종 이제 스토리를 넣어서. 예, 예, 예. 그럼 마음 편하거든요. 어. 이렇게 이익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 기반으로 이게 계산하니까. 예. 예, 예. 이 역으로 오는 거죠, 사실은. 예, 예. 어찌 보면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는 주가가 있고 그 주가가 너도 나도 소위 동의할 수 있는 이익 증가율이 얼마야? 내가 뭐든지 만들어줄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른 애널리스트는 그 애널리스트 하는 거 보고 너는 여기다 썼구나. 나도 비슷하게 쓰고 다른 애널리스트는 꼭 그거 보고 또 비슷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또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조금 더 심한 편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단기는 정부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기업들이 주니까 예, 예. 고근처에 다 모이는데 긴 호흡에서는 좀 이제 튀는 애널리스트들이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재밌게 읽었던 게 2, 3일 전에 블룸버그 인터뷰 기사였던 거 중에 엔비디아 유일하게 한 명이 그러니까 셀 리포트를 낸 사람이 있어요. 아. 올 4월부터. 예. 이제 그분 목표 주가가 $100더라고요. 재밌네요. 재밌죠. 예. 근데 이제 그분 아이디어는 이제 사실은 뭐 이게 반토막이네요. 예. 엔비디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다른 데한테 좀 뺏길 거다. 지금 그런 캐파가 부분이? 꽉 차 있어서. 예.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진이 사실은 좀.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로스가 사실은 그렇게 캐파가 꽉 차 있으면 또 얼마나 더 증가할 수 있겠냐. 그렇죠. 소위 ASP가 더 증가하지 않으면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저도 과거의 경험상 그렇게 보면 주가가 이제 멈추거나 이제 멀티플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아저씨 아이들은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특이한 사람도 있지만 시장의 평균적인 S&P 500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이익 추정치가 잡혀 있다는 걸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우리 투자자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번 실적에서는 이번 분기가 당연히 잘 나올 텐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될 거는 그 컨퍼런스 코리아 이런 데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영감을 얻을 정도의 그런 논리가 나올 수 있겠느냐. 내년, 내후년에 대해서 정말로 AI 투자한 거에서 그러한 그 소위 생산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이제 믿음, 확신 예. 이게 좀 점점 요즘에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얻어낼 수 있느냐. 그렇다면 저걸 믿고 지금 내년 뭐 7천, 그러니까 연말 7천, 8천 이제 이거를 저기 볼 수 있느냐 여부가 저기서 결정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내년에 대한 앞서서 뭐 저도 잠깐 뭐 이야기를 했지만은 AI에 대한 투자가 글로벌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번 실적 발표에도 이 기대감을 너무나 더 높여놓으니까 이게 이 시장의 심리 자체가 이 무조건 이제 기대감, 이 가이던스는 무조건 비트를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그 폭발적인 가이던스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맞추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또 아니네. 이런 또 예전 시장 상황이 과거에도 늘 있었으니까 이게 만약에 빅테크 한두 기업에서 만약 그런 게 나타난다면 또 이게 전반적으로 또 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뭐 최근에 이제 오픈 AI, 오라클에 대한 일부 뭐 부채 관련돼서 그러니까 뭐 기업의 어떤 가치 대비해서 자본 가치 대비해서 또는 뭐 지금 PR에 대비해서 너무나도 지금 부채가 좀 많다. 뭐 이러한 것들은
뭐 또 우려로 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아마 부킹 들어갈 텐데 오라클이 대규모 채권 오늘 발행할 거예요. 예, 네, 예.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정도 소위 이제 금리로 얼마나 부킹이 오버 부킹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 볼 필요는 있겠다. 예,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주 뭐 너무나도 중요한 이벤트가 좀 많은 상황에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소형주들도 요즘에 많이 뭐 이것저것 튀어나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간 그러면 사실은 시장이 약간 끝물러 가는데 이제 이럴 수가 있다. 아, 소형주들이 움직이면? 네, 이제 원래는 대형주가 한번 신나게 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온기가 확산되면서 갈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버블 얘기 계속 최근 들어서 지난 주말부터 뭐 이제까지도 많았지만 특히 지난 주말부터 월가에 버블 얘기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소위 조기 경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신호 지표 이런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해서 찾다가 두 가지를 이제 찾아갖고 온 겁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소위 이제 그 레버리지가 과한지 덜한지를 보는 게 GDP 대비 신용이 얼마나 보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보니까 조기 경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레벨이 달라지면서 그게 이제 지금은 한 3.5 정도까지 와 있는데 GDP 대비. 근데 이게 2021년 피크 수준까지 와 있고 근데 그것이 그 과거 2007년도나 2000년도 수준은 2% 중반대에서 피크를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시그널링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비트가 많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첫 번째. 지금 미국에 지금 9월까지 지금 잡혀 있는 걸로는 피나 자료에 의하면은 1조 1000억 달러? 지금 1.13조 달러. 지금 역대급이거든요. 계속 좀 우상향해서 빚내갖고 지금 미국은 투자를 아주 그냥 레버리지를 어마어마하게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통상 이걸 GDP 대비 이렇게들 보는데 그거는 M2. M2를. 결국은 저희 그 광의 통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이런 거에 더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그 소위 금융 관련된 자금들까지 다 포함한 게 보통 이게 광의의 통화인데 여기 밑에 있는데 뭐 2년 미만 저축 금융채, 금전 신탁, 뭐 제가 MMF 수익증권 쫙 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대비 지금 신용융자 더하기 요즘은 이제 레버리지 테프도 많이 하니까 AUM 두 가지가 더한 것이 얼마 비율까지 갔느냐. 지금 보시면은 지금 가장 최근 거의 데이터를 보시면 2007년도 피크는 넘어섰고 첫 번째로는 2000년도 피크에 이제 거의 도달했네. 80% 90%는 지금 한 90% 정도 돼 보이죠, 지금. 상당히 이제 근처까지는 와 있는 걸 봐서는 확실히 B2가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근데 저 고점 찍고 내려오는 것이 그 당시에 소위 그 지수 고점하고 상당히 일치하기 때문에 M2 대비의 그 절대 레벨의 규모를 봤을 때는 요거는 시그널링이 되겠다. 조기 경보. 과한 레버리지를 지금 이게 쓰고 있는지 여부는 저렇게 보면은 과거에 피크하고 피크 때 얘도 피크를 같이 찍잖아요. 이 지표가.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조기 경보 시그널링이 된다. 그래서 신용융자 더하기 레버리지 AUM이 얼마나 늦는지도 한번 꾸준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왜냐하면 아마 지난주에 보니까 드디어 레버리지 5배짜리도 지금 이제 허용이 됐어요? 아니요, 이제 신고서들 냈더라고요. 5배짜리까지. 어마어마하죠. 지금 3배짜리까지 나와 있는데 5배짜리면은 하루에 20% 빠지면 사라집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배짜리까지 요구하게 될 정도로 거꾸로 말하면 지금 빚을 낼 수 있을 만큼 내서 투자하다가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작은 돈으로 많이 레버리지를 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수요가 있으니까 5배짜리를 아마도 신고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만들어 해달라. 지금 SEC에. 그 얘기를 봐서는 확실히 좀 적어도 이 B2만큼은 미국 시장 내가 상당히 좀 과열돼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그널링은 요거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냥 S&P 600은 아시겠지만 500이 대형주, 400이 중형주, 600이 소형주입니다. 아시겠지만 600도 소위 이제 11개 섹터로 딱 구분이 되는데 그 지수 안에 기술주주 있어요. S&P 600 기술, 테크 애널러지, 그거 저기 구글 금융
이런 데 들어가서 치셔도 다 나옵니다. 예. 그 지수가 그다음에 S&P 500의 기술은 많이 보실 테니까 이거 두 개의 증가율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가 상승률. 근데 네. 두 개를 나눠 보면 누가 더 많이 가느냐. 위로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대형주 기술주가 더 잘 가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는 건 소형주 기술주가 더 잘 가는 겁니다. 예. 근데 보면은 지금 최근에 살짝 바닥 찍고 이제 돌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 찍었냐? 99년도 초중반에 1999년도 닷컴 버블이 한참 막 열기를 보이는 그 한 1년 전, 피크 전 한 1년 전쯤에 한번 찍었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예. 또 이제 이 약간 지금 드디어 소형주가 드디어 대형주 기술주보다 소형주 기술주가 좀 더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걸 보면은 닷컴 버블의 후기에 초입 국면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체크해 보실 거는 소형주 기술주의 상승률과 대형주 기술주의 상승률을 비교하셔서 어느 게 더 빨리 가는지 이거를 보시는 것도 과거 우리가 지금은 닷컴 버블과 비교를 많이 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결국은 그 기술주 버블이고 지금도 어찌 보면 기술주 버블이기 때문에 두 개가 상당히 수미상관성이 있어서 그것을 좀 당분간 열심히 좀 찾아보시면은 위험 관리나 또 내지는 이게 좀 더 오래 갈 수 있겠다. 생각보다 좀 빨리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측면에서 이 차트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닷컴 버블과 어찌 보면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닷컴 버블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비교 대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뭐 기술주들의 어떤 랠리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닷컴 버블이니까. 근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제 닷컴 버블에 대한 어떤 수익,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 대비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사실 소위 얘기하는 빅테크들이 꼭 AI가 아니더라도 현금 흐름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때 당시와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뭐 우리가 비교해도 괜찮을까? 또는 뭐 비교하면 안 된다. 완전히 다른 시장이다. 뭐 미국에서도 뭐 젠스왕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보시기에는 뭐 어떻게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 이거 단순하게 이런 여러 가지 표가 나올 텐데 이거 어떻게 좀 비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포트폴리오 상으로도 우리가 좀 본다면 1차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빅테크 그러니까 빅4가 지금 이제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들의 프리 캐시플로를 보셔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익은 증가하는데 프리 캐시플로가 계단식으로 좀 내려오는 걸 전에 한번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둘이 따로 노는 거. 결국은 그 실제로는 그러니까 소위 그 리포티드 인컴, 그러니까 그 소위 프라핏보다 프리 캐시플로우 인컴이 이것이 같이 못 가고 따로 간다면 이게 뭔가 사실은 문제가 좀 생긴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여기서 조금 약간은 한 3분기 연속 프리 캐시플로우의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지금 AI 투자는 큰데 이것이 바로 수익화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이 기본적인 생각은 좀 내려가다 다시 돌아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어쨌거나 말씀 주신 대로 요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심지어는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빅4조차도 프리 캐시플로의 절대 증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첫 번째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닷컴 버블 때는 대규모 투자는 있었는데 그때는 채권 찍어갖고 빌렸었지만 지금은 소위 이제 주식으로 주식 찍고 하는 게 좋긴 한데 사실은 이 안에 또 숨어 있는 것은 데이터 센터 전체를 할 때는 보시면 주식만으로는 안 되고 사모 우리가 전에도 봤던 사모 신용 회사들한테 대규모 자금 이번에 메타도 250억 불짜리 이번에 하면서 RS 캐피탈로부터 대규모 자금 빌려서 이번에 투자한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채권으로 바로 안 보이지만 사모 신용으로 또 사실은 채권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사실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왜냐하면 오프 밸런스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들의 지금 10Q 이런 데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이요? 하지만 근데 실제로 오블게이션이 없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결돼 있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가장 그때하고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그때는 닷컴 회사들이 형체는 없지만 컴퓨터 하나에 그냥 소프트웨어만 있으면은 닷컴 회사 웹페이지 금방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택도 없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AI라는 건 완전히 다른 시장이니까. 예, 그래서 정말로 돈이 필요한.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상당히 자본 집중적인 그런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 보면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지금 한 시장을 갖고 어마어마한 자이언트 거인들이 지금 같은 시장을 향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것이 어느 순간 출혈도 한 방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네. AI를 하는 데 있어서 자본이 너무나도 많이 드니까 정말 돈 먹는 하마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오라클 오픈 AI에 대해서 뭐 내가 계약을 체결했다. 그걸로 주가 상승해서 그걸 담보로 또 뭔가 돈을 빌리고 다시 뭐 엔비디아 뭐 이렇게 사고 뭐 이렇게 뭐 렌트했다가 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 가잖아요. 네네. 이 규모 자체가 과거의 닷컴 버블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부채의 어떤 비중이 너무나도 커지는 하나의 정말 역대급 큰 버블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근데 들기도 하고. 지금은 거기에다 더군다나 그 주식을 다 누가 갖고 있나? 예.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이제 그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잔뜩 들고 있는 거죠. 아. 주식으로 다 들고 있는 거죠. 특히 예. 개인이 많이 들고 있죠. 미국 가정들이 엄청 들고 있는 겁니다. 예. 40 몇 %를 들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얼마 전 IMF 부총재까지 했던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 했던 뒤에 이거 여성분 있잖아요. 예. 그분 그 이코노미스트가 지난주인가 더 이코노미스트에 그 기사를 냈는데 지금 이것이 버블로 가서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도 많이 돼서 좋지만 이게 소위 닷컴 때처럼 거꾸로 이제 이렇게 언와인드 되기 시작하면 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규모도 커졌고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는 그리고 그 상황. 개인들이 그걸 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때는 사실은 그 통신사는 사실 통신사 자체가 채권을 찍었기 때문에 고들 간의 리그였다면 지금은 개인들이 주식으로 이걸 다 안게 되는 이런 것이라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는 미국 경제 같은데 상당히 후폭풍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이제 그 아이디어로 사실은 그 에세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지금 닷컴 버블이 당장 뭐 다음 달 연말에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고 버블은 원래 터져야만 버블인 걸 그렇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잘 가고 있지만 우리가 한 번 반면교사가 2000년대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그냥 희희낙낙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마다 사실은 뭐가 위험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위험 관리를 해야만 기분만 좋다가 안고 떨어지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주저주저 얘기해봤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이번 주는 너무나도 큰 빅 이벤트들이 또 있다 보니까 많은 다양한 전문가분들께서도 또 보고 계시는 내가 어디다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있나 뭐 다양한 의견을 또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송재근 대표님과 한번 월요일을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자,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면서 다음 주에 또 송재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멘전 투자면 송재근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